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MC 내리입니다. 지난 회 강의 때 이정현 대표님께서 전반적인 데이트란 무엇인지 그 실패 원인까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데이트 준비에 대해서 강연해 주셨는데요. 그때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영혼의 짝은 이미 존재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통 우리들이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짝이 있어. 언제 만날까? 그 만날 때만 기다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나는 언제든 하나님 주시면은 만난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 만남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만들어짐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 메시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 이 맞아요. 얘기를 계속 이제 가지고 좀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기억에 남았고요. 네. 정말 그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정말 이 사람의 단점을 봤을 때 그냥 내가 꾹꾹 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네. 정말 지혜롭게 막 직설적으로 이러면 이런 게 아니라 지혜롭고 현명하게 맞아요. 서로 좀 소통을 하면서 한다면 정말 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소통이라는 단어가 참 잊혀지지가 않는데 세상에서도 지금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소통이라는 단어인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통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사실은 그게 삼박자가 잘 맞아야지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사람을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또 그 사람이 또 나와의 어떤 교감을 통해 소통을 통해서 나의 또 귀중한 또 짝인 줄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그런 소통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이제 또 고백하는 법 이런 것에 대해서 들을 건데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데이트를 준비해서 더 좋은 만남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난번에 이어서 연애 코칭을 해주실 강연자 이정현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사 이정현 대표. 이정현 대표는 러브앤대화 코칭 편지 대표로 교육과 상담을 통해 건강한 관계,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크리스천 연애 코칭은 물론 연인들의 대화법, 결혼 예비 교육 등 약 500여 개의 교회와 단체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독교 전문 상담과 코스타 강사로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한다면 고백하라라는 주제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고백하기에 대해 배워봅니다. 그럼 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랑한다면 고백하라. 근데 고백이 쉽지 않죠? 네. 근데 고백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맨 처음에 다가가기인데요. 그러니까 고백하기 전에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니? 그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웃으면서 그 환한 미소를 좀 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의식화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필요한 말들을 갖다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남자와 여자의 케이스가 다릅니다. 혹시 아세요?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남자는 유능감을 느끼면 마음이 넓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무능감을 느끼면 답답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유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인정과 좋은 반응입니다. 뭐라고요? 인정과 좋은 반응.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하다가 보면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간섭하고 조언하고 충고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안타깝게도 남성은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여자는 본능적으로 이 세 가지를 잘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물론 여성들의 본능이지만 형제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정과 좋은 반응이 훨씬 더 좋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소속감에 대한 욕구인데 여러분 한번 외워봅시다. 소속감이란
내가 사랑받고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 내가 특별하고 가치 있다는 존재감. 특별하고 가치 있다는 존재가. 이래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형제들에게 그 사랑한다 또는 나를 배려하는 말을 계속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자는 그 사랑의 말, 배려의 말을 관계를 친밀해지기 위한 말로 해석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하루에 10번을 사랑한다 그래도 이게 부담스럽거나 전혀 지겹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님들은 자매님들 좋아하는 자매가 있으면 배려와 또 칭찬의 말들을 계속 해주시면 친밀감이 쌓여갑니다. 세 번째는 그 자매 곁에서 계속해서 그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자매 곁에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들이대면 좀 안 좋습니다. 개인 영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개인 영역을 모르는 사람이 침범하면 그 어색해집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 갑자기 낯선 사람이 타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색하죠. 눈 둘 때를 어디다 둘지 몰라서 허공을 보거나 이렇게 딴청을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 아니? 내 개인 영역 안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개인 영역은 대략 한 1.2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매한테 다가갈 때 1.2m 정도 밖에, 그러니까 이렇게 앉을 때도 바로 옆에 앉기보다는 이렇게 한 칸 옆에, 뒤에, 앞에.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자매가 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없어지게 되면 왜 안 왔을까라고 궁금해합니다. 이렇게 그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고백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고백할 때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지 되느냐?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뭔가 하니 상대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상대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상대가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의 거절이 왜 내가 그렇게 아프게 와 닿는 거 아니? 그게 나의 존재의 거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존재의 거부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잘 몰라서 거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매가 당황할 수도 있고 또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백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고백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내가 관심이 있어요. 우리 서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관심이 있는 말을 갖다가 정확하고 진실되게 표현하는 게 좋은데요. 가장 좋은 표현법은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첫눈에 반했어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신앙도 좋고요. 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사귀고 싶어요. 혹시 지금 만나는 형제가 없으면 저랑 같이 알아가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상대가 지금 사귀는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하고 헤어지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자매가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해 봐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고백하는 것 자체가 내가 상대가 좋아서 또 내 느낌이 너무 좋아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거부한다 그래도 크게 나한테 부담은 없을 걸로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상대가 거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상대가 거절을 하게 되면 일단 물러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좋아했는데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사귀는 형제가 있군요.
그래서 일단 물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사귀지도 않고 저를 판단하세요? 라든가 아니면 계속 쫓아다니든가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형제를 어떻게 느끼는 거 아니?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저렇게 쫓아다닐까?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쫓아다닌다라기보다는 자기의 말이 상대한테 수용이 안 돼서 상대를 변화시켜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지배 성향인 형제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형제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아니요. 이 비밀스럽게 조용하게 고백을 해야지 됩니다. 자매는요, 그 공동체 안에서나 또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형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공개적으로 고백을 해버리게 되면 자매가 굉장히 곤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했을 때 당황하거나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밀스럽게 조용하게 고백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고 진실되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가 거절할 자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런 게 있죠. 상대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자매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기도를 해보시다가 다시 한번 재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2,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자매를 좋아한다. 이때는 그때 다시 한번 또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매는 누군가가 나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 형제를 갖다가 그때부터는 신경이 쓰여서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죠? 잘 몰랐던 형제인데 저 형제는 어떤 형제인가? 그러다가 그 형제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를 봐서 오, 저런 형제였구나 하고서 자매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2번, 한 3번 정도 한번 다가간다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고 했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거절의 아픔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겨내시겠습니까? 그때 좋은 동성애 친구입니다. 이성의 친구가 아니라 동성애 친구한테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같이 그 위로를 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보통 우리가 그 거절을 당하고 나면 한 2, 3개월 정도 처음에 거절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가 거절을 한 그 자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요. 나를 거절했어. 그게 현실로 다가오면 그때 슬퍼요. 이 슬픔이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그게 수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절한 다음에 그 아픔이 있다, 그 과정들을 있다라는 것을 잘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분노할 때는 좀 분노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슬플 때는 슬퍼하기도 하면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수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이 고백 후에 생길 상대와의 부자연스러운 관계가 두려울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크지요?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부자연스럽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인식하는 게 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것을 두렵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부자연스러운 것은 불편하고 거북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두려운 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어색한 마음을 풀어낼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그 잘 아는 심리학 교수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만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어색한 거는 누구나 다 느끼는 느낌이다. 그냥 어색한 것대로 그냥 즐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난 다음에 부자연스러운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편할 뿐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다음에요. 도중에 헤어지거나 잘못되었을 때의 파장이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의 그러면 고백,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한 형제가 갑자기 꽃다발을 들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가장 큰 문제. 고백당한 자매는 그때부터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내가 좋아하는, 따로 이렇게 좋아했던 형제가 있는데 그 관계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놀래거나 당황하게 되는 거죠. 한 목사님이 한 120명 되는 청년부에 1대1 면담을 쭉 했대요. 근데 그 안에서 삼각관계 4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부 안에서 몇 명이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각관계 4개. 숫자 속으로 하면은 몇 명이죠? 12명.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은 자기 친구 적어도 2-3명한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한 10명 내지 15명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4개면 몇 명이죠? 약 한 40명에서 60명. 그러면 120명 중에 몇 명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반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룰이 있죠. 그래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는 여러분들이 고백했을 때는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다음 거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제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린 교제와 독점 교제가 있습니다. 자, 열린 교제는 뭐고 독점 교제는 뭐냐? 열린 교제라는 것은 내가 호감이 생기고 아니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제가 어느 자매한테 관심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은 사귀어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열린 교제라는 것은 이것을 서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둘이서 처음 만났을 때 열린 교제를 하는데요. 이 열린 교제하고 있을 동안에 그 청년부 지체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데이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청년부 지체들이 여러분을 알아봤지요? 물어보죠. 너희들 사귀고 있냐? 이러면 절대 사귄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은 거 아니? 우리 알아가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교제를 갖다가 할 때는 뭐를 준비하는 게 좋은 거 아니? 일기장이나 아니면 노트를 하나 사서 반드시 왼쪽에다가는 장점, 오른쪽에다가는 단점을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자, 이제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키가 크다, 예쁘다, 상냥하다, 뭐 이렇게 쭉 적어 나가요. 이러다가 단점이 나오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픽 쓰러졌어요. 오른쪽 단점남에다가 허약하다 적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싫어하는 7부 바지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7부 바지 입고 다닌다. 뭐 이렇게 해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린 교제의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대략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6개월에서 2년이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사계절이 있죠? 마음의 사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내가 자매를 좋아했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봄처럼 따뜻해져요. 자,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여름처럼 뜨거워집니다. 그러다가 갈등이 생기겠죠? 가을처럼 싸늘해집니다. 그러다가 다퉈요. 겨울처럼 냉랭해집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봄이 찾아옵니다. 이 마음의 사계절, 관계의 사계절을 갖다가 보통 3번 내지 4번을 거치면
상대가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파악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그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점교제란 문관이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데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자매랑 또는 이 형제랑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데이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때는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었던 거 장점은 전부 놔두고 단점을 보고 이것이 수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허약하다. 그랬을 때 그게 수용이 될까요? 자, 우리 노란색 입은 형제님 어떨 것 같습니까? 매번 걱정하다가 네. 나중에는 지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헤어질 것 같다. 네. 네, 좋습니다. 헤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형제님. 그거는 충분히 이제 후천적인 운동이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 노란색 옷 입은 형제는 매번 지칠 것 같아서 그러면 헤어져야 되겠죠. 근데 저 형제는 저 형제 자체가 지금 튼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같이 운동도 해서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형제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축복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럼 헤어질 때는 어떻게 헤어지느냐? 가능하면 편지를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편지를 쓰는 거 하니? 감정을 쓰세요.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고 또 이렇게 사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즐거움이 있었고 어떤 의미가 있었고 쭉 적어요. 그러다가 그렇지만 우리가 결혼까지 하기에는 이러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깝지만 더 좋은 상대를 만날 걸 기약하면서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축복해지고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편지로 써야 되는 거 아니? 편지로 안 쓰고 하면 순간적으로 격한 감정이 일어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편지로 써서 정리를 한 다음에 정리가 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충분치 못했을 때는 그 편지도 같이 전해주는, 그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7부 바지 입고 다닌다. 이런 거는 조절사항이에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7부 바지 입고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 그럼 나 8부 바지 입고 다닐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게 조절사항인지 아니면 이것이 도저히 서로가 수용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절하고 수용이 된다 했을 때 두 번째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독점 교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서로 알아왔는데 열린 교제를 해왔는데 이제는 서로를 진지하게 사귀는 우리 독점 교제를 했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번의 고백을 통해서 데이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럼 독점 교제할 때도 공동체 안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독점 교제할 때도 안 알리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는 또는 전도사님께는 알려드리고요. 조용히 하는 게. 사람 일이라는 건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 궁금한 점 좀 있으실 것 같아서요. 대표님께 궁금한 점 질문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네.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뭐 리더 누나나 어떤 형들이 소개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만났는데 이제 거기 소문이 많다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독점 그게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한 번 만나고 그냥 식사만 한 걸로 끝났는데 그냥 주위에서 이렇게 쏙닥쏙닥 해가지고
독점 교제가 되고 또 좀 있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쟤는 헤어졌대요 막 이런 말이 돌고 그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네. 그것이 지금 누구의 문제인가 하니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가 열린 교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공동체가 지금 열린 교제나 독점 교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사귀면 독점 교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그래서 이 데이트 강의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린 교제라는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헤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결국은 우리들이 앞으로 데이트할 수 있는 영역을 스스로 우리가 좁히고 있구나. 그러한 그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전체 성도 수가 300명인데 그 중에 150명이 청년부예요. 놀랍죠, 그렇죠? 목사님이 청년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이 150명이 부흥되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내가 300명, 오히려 성도님보다 더 많겠다 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하다가 그 안에 리더들이 데이트하다가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청년부 전체가 흔들흔들 시작됐어요.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중보기도를 했는데 10개월 정도 중보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10개월 동안 청년부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 문제 해결에만 10개월의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께서는 데이트 강의는 이성교제 강의는 교회 공동체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사탄이 이거를 통해서 시험 들게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청년부의 이성교제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부도 이런 강의가 좀 이런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생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우리 패널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부분에는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여성들은 소속감을 되게 중요시한다라는 말에 되게 많이 공감이 갔고요. 내가 상대방을 또한 따뜻한 말과 따뜻한 미소로 대하면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해주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이제 질문해주신 형제님께서도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이제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하셨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크리스천 데이트 회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관심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간다. 형제들의 45%가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서 관심 있음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한다. 그러니까 많이 만난다는 이제 응답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과 친한 지인을 통해서 넌지시 알린다. 세 번째로는 관심 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돌직구죠. 데이트를 신청한다. 이런 응답 비율을 보였고요. 자매들의 경우는 좀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은 아까 형제처럼 자주 연락하고 만난다 였지만 두 번째는 나를 관찰할 수 있도록 그 형제 주변을 맴돈다 라는 대답이 36%로 두 번째로 많았고요. 기타 의견으로 작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연령대 비율을 보면은 굉장히 좀 형제와 자매 간의 특히 연령 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요. 형제들은 20대 초반에는 59%가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30대 후반에는 40%까지 줄어듭니다. 하지만 두 번째 비율 같은 경우에 직접 관심 표현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이런 비율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반대로 자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1위는 자주 만나면서 간접적으로 표현한다였지만 주위를 맴돈다는 비율이 2위였습니다. 하지만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주위를 맴도는 비율이 42%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점차 이제 30대 중반으로 넘어갈수록 자매들은 조금 더 소극적으로 대하는 이런 경향들을 볼 수 있었고요. 형제와 자매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처음에는 다 조심스럽고 좀 부끄부끄한 면들이 있지만 오늘 강의를 들은 형제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매님들한테 다가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자매님들은 또 너무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보다는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신 대로 또 이 지금 설문조사 결과대로 관심 있는 이성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께 기도로 사랑을 고백하듯이 관심 있는 이성이 생긴다면 또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고백해보는 것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